아직도 연구 계속 해오시고 아주 뭐 다재다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UFO 서적으로는 물론 한국 UFO 협회 공저지만 한국 상공의 UFO라는 책을 공저로 내셨고, 그다음에 UFO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UFO 정지세계. 그다음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존 브로의 어떤 가정 내지는 그런 어떤 가설, 그것을 정말 놓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집념을 갖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진짜 수년간에 걸쳐서 UFO를 의도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집념으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비디오 또 사진을 갖다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분석도 하고 해서 이런 아주 뜻깊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의도적으로 촬영을 한 거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는 최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한국 UFO 연구 수준이나 그런 깊이가 이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UFO 연구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좋은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정환 조사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왕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영풍본고 유군의 팀장님과 웅보출판사의 정병국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 UFO 연구 동호회 카페 지기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자님께서 너무나 저에 대한 소개를 너무나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생략하고 곧바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올해 3월 27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쪽의 리도또 해안가에서 촬영된 UFO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진 정중앙에 지금 UFO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UFO가 카메라에 포착되는 유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UFO를 목격하고서 촬영하는 경우, 두 번째는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필름에 포착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가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세타였기 때문에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목격을 한 상태에서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약 5초 동안 UFO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UFO를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션 블러 효과, 즉 어떤 잔상 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포착이 됐다는 것은 이 물체가 정지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목격과 동시에 UFO를 촬영할 수 있었다. 다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주와 UFO와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엊그저께는 페루 리마에 UFO 편대가 출연해가지고 5월 25일 날, 그래서 거기에 장군이 직접 TV 인터뷰에 출연해서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에서도 벌써 UFO를 연구하는 부서가 생겨났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아직 UFO가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언젠가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부서를 조만간 창설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멕시코 분단과 브라질 공군에서는
그 UFO에 대한 촬영 비디오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존재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말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즉 미국 항공사의 소속 중인 한 그 직원에 의해서 UFO가 목격되고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뉴스에까지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런 민간 항공사의 직원들은 UFO를 목격했을 때 함부로 그 누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다시 위에 키를 제가 넥스트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화살표 어떻게 그리고 외계 방송 전파를 탐색하는 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3월 27일 날 프랑스 국립항공우주연구센터에서 UFO에 관한 기밀문서 1600건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영국 국방성에서도 UFO에 관한 7000건에 달하는 문서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그리고 또 새로운 뉴스가 이제 작년 또 올해 초에 들어와서 UFO가 추락했다는 그런 소식이 또 들어와 있는데, 실제 UFO가 추락한 것인지 뭐 항공기가 추락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소스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소식은 4월 달에 교황청 소속 신학자인 바이두치 신부가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아주 확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교황청은 알다시피 그 종교 그런 기관인데, 아직 그 UFO에 대해서 그동안 발언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는데, 2001년도에 UFO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한번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달에 들어와서 UAV 타입의 비행체가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차례 정도, 아주 여기 사진은 못 보여드리지만 인터넷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새로운 유형의 날개가 달린 그런 형태의 UFO가 목격 촬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그 정부로 방식의 의도적 UFO 촬영법에 대한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미리 해드리냐면, 우리가 UFO를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자신이 뭘 시도를 하든 연구를 하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냉철한 입장에서 연구 분석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런 주변의 소식과 함께 UFO가 실존한다는 그동안의 정황 증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UFO가 실존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저는 한번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UFO가 실존하는 증거들이 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UFO가 목격되는 다양한 형태들. 세 번째는 UFO의 그 테크놀로지와 관계된 건데, 비행하는 능력이 제가 동영상으로 오늘 직접 시연을 할 겁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UFO의 비행 패턴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추진 시스템. UFO가 그 제트 추진 방식으로는 날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 중력을 상쇄시키는 그런 반중력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관성의 법칙도 완전하게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그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놀라운 그 증거들로서는 뭐 여기 지금 열거한 거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책 한 권으로도 만들어도 넘칠 정도의 그 방대한 분량이 각 연구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 대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먼저 흔하게 빈번하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 UFO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표준 되겠습니다. 저는 연간 한 700에서 800건 정도의 그 UFO 제보 사진을 분석하고 있는데, 한 99%는 대부분 착오라든가 오인에서 비롯된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학현상이라든가 천문현상, 또는 어떤 기존에 잘 알려진 항공기라든가 조명탄, 기타 여러 가지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UFO가 착륙했다는 흔적, 이런 방사능 검출이라든가 불에탄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도 있습니다. 해외에는.
그리고 UFO가 실존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뭐가 있느냐. EM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전자기적인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UFO가 저공 비행할 때 또는 정지 상태, 채공 상태에 있을 때 자동차 엔진이 꺼진다든가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나간다든가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 1조에서 3정조의 그런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이제 근거리에서 아주 가깝게 목격하거나 체험했던 보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에 의한 UFO 목격이라든가 추적단 보고가 있는데, 이거는 군의 비밀상 대외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를 제가 몇 건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UFO에 탑승한 여기서 외계인이라고 제가 아예 지칭을 해버렸는데, 그런 어떤 UFO 승무원에 의해서 인간, 지구인이 납치당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약 미국 인구의 약 2%, 한 300에서 500만 정도의 인구가 UFO 외계인에 의해서 피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납당했던 인간의 몸에 이식된 이상한 금속성의 반도체 물질이라든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술해서 빼내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UFO 실존 증거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미국 서방서에는 소방관들이 UFO가 출현했을 때 또는 착륙했을 때 거기에 대한 행동 지침 요령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UFO가 착륙했을 때 돌을 던진다거나 어떤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음, UFO가 갖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따 제가 의도적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주로 이제 원반형과 동원반형, 또 C가 원통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대부분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의 몸통으로 구성된 그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처럼 동원반형, 또 위아래로 토성형이라든가 원추형, 제가 촬영한 원통형과 초성형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UFO가 보고가 되어 있죠. 대체로 10가지 정도의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의도적으로 촬영해서 주안을 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UFO가 보이는 형태, 그 다음에 UFO가 보이는 그런 비행 능력, 이 두 가지 관점이 제일 중요한데, 일반 항공기에서는 이렇게 순간 정지라든가 순간 소멸, 추격, 또 정지 상태로 오랫동안 채공한다든가 이런 걸 아직 구현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는 이제 전투기가 굉장한 추력을 가지고 공중에서 스스로 정지된 상태에서 수분 동안 있을 수 있게끔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흉내 차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제가 촬영한 동영상 필름을 보시게 되면 순간 정지에서 예감이나 즉각 회전을 급격하게 가속화시키는 이런 비행 장면을 봤을 때 UFO의 존재와 거기에 쓰이는 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우리와 갭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UFO를 다루는 비행체 연구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는 1950년대부터 프로펠러 타입을 이용한 프로토타입 개발과 지금 현재 이제 반중력을 이용한 그런 비행체 개발도 여러 기관과 계약하에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추진 시스템이 무엇이냐? 지금 미국 네바다주에 에어리어 51이라는 지하기지가, 군사 기밀기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현존하는 기술보다 50년 앞선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추측컨대 UFO가 갖고 있는 그런 고도의 비행 성능에 버금가는 그런 비행체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UFO의 테크닉의 추진 시스템에 이제 단서를 보게 되면 소음을 없이 비행할 수 있다든가,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직각이나 예각 회전, 또 초고속 비행을 하다가 순간 정지했을 때 관성의 법칙상 유발될 수 있는 충격파를 어떻게 상쇄시키는가, 또는
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떠오를 수 있는 반중력의 발생을 어떻게 하는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자기장적인 효과, 자기장이 발생되는 것이 어떤 추진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가. 또는 핵 물질의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하는데 착륙 현장에서 실제로 그 UFO에 쓰이는 그 추진 원료가 핵과 관련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현상이 그 UFO의 그 스모그 스크린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광해 효과가 발생하는데 밤에 특히 광해 효과가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항공기라면 이제 그 전조등이나 참조등에 의해서 그 UFO 항공기에 탑재된 그 불빛이 깜빡깜빡거리지만은 UFO에서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선체 자체에서 전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떤 추진 메커니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UFO에 관해서 좀 주변의 그 지식을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지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UFO의 형태 그리고 UFO가 어떤 방식으로 비행을 하는가 제가 그걸 열거를 했죠. 순간 소멸, 순간 출현, 순간 정지, 급정지, 급강하, 급상승, 예각회전, 직각회전, 파상비행. 그것을 제가 두 가지 단서를 기초해서 2년 동안 조사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 것이 뭐냐, 점프로 방식의 그 의도적 UFO 촬영법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스펀지에서 이것을 8분 동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뭔가 전체적인 계략적인 그 의미로만 담았는데 제가 찍은 필름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그 UFO는 우연이나 또는 어떤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UFO가 포착되는 방식이라면 이 의도적 점프로 방식의 촬영법은 일부러 UFO가 다니는 그 길목을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대기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거의 100%에 가깝게 찍힌다는 그런 놀라운 촬영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의도적 UFO 촬영법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크게. 첫 번째가 날씨 맑은 날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이제 그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맑은 날을 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디오 카메라와 UV 필터를 장착을 하고,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처마 밑에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죠. 그리고 밑에 이제 삼각대를 거치시켜가지고 카메라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UV 필터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그 자외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화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착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셔터 속도가 되겠는데, 이 셔터 스피드는 보통 비디오 캠코더는 60분의 1초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근데 2000분의 1초로 세팅을 해야만 UFO를 제대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완전히 충족이 됐다면 이제 찍을 준비만 남았겠죠.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지만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제 태양을 처마 밑에 또 어떤 베란다의 천장이라든가 현관의 그 처마, 그런 어떤 태양을 은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림은 어디든지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줌밍을 해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줌밍을 해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이 태양의 밝은 부분, 우리가 코코나라고 지칭하는 이 부분에 UFO가 비행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분이 바로 그 존 브론 때, 젊었을 때, 그러니까 90, 몇 년도죠? 96년인가? 7년도에 이제 찍은 모습인데, 미국 그 사이팅스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그 만약 그 의도적 UFO 촬영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갖췄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이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뭔가가 비유하는 비행물체가 존재한다. 그것은 태양의 강한 빛을 역역해서 자신을 은폐하면서 날아다닌다.
또한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은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육안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고요. 100% 포착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그 충격적인 어떤 그런 주장인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찍을 경우에 이제 먼지라든가 기타 곤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유물, 그런 어떤 기존의 물체가 찍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부분으로 이상한 비행 물체가, 고대의 그런 비행 능력 가진 물체가 지나가고 있는지, 진짜로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부유물이 떠다닌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존 브로가 찍은 사진이 이제 이게 연속 촬영된 필름인데요. 도움 원반영이 지금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확대된 사진을 보면 이제 이것이 가장 좋은 대로 잘 찍혀진 사진인데, 이 연속된 장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원통형 이제 UFO 추정되는 그런 로드 타입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검증하기 전에 짐 빌레토스라는 미국 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영상분석연구소의 그 사진 분석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한테 존 브로가 찍은 거를 97년 7월 14일 날 최초로 촬영된 이 필름을 가지고 이분한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의 그 놀라운 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 찍은 필름에 찍힌 물체가 UFO인지 아닌지는 자기는 모르겠다.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즉 먼 거리에 위치한 물체이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 매우 빠른 고속으로 날고 있다. 세 번째 구조화된 어떤 구조화된 그런 구조적인 물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주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 물체가 기존의 물체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만약에 비행기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비행기라고 말씀을 했겠죠. 그러나 먼 거리상에서 아주 빠르게 날고 있는 어떤 인공적인 구조체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물체가 날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검증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검증을 끝냈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제가 2년 동안 이것을 연구했냐면, 존 브로라는 사람이 가장 애타게 여기는 부분이, 전 세계 어느 사람도 자기 자신의 한 5년 동안, 95년서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열심히 자기는 찍고 확인까지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분도 개인적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답장을 준 거지, 공식적으로 당신이 찍은 건 UFO가 맞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리아 월드지와의 인터뷰에서 UFO가 실제로 당신의 주장대로 태양 주변의 코로나 로처를 종횡무진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그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서 촬영된 그 동영상 필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13초간 이상한 그 미화인 비행물체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고요. 이 태양이 이제 뒷부분에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 물체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이 수천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지금 단 불과 8초 만에 지금 주파하는 것이 보이고, 약간 대기 상태가 있다가 이 사이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주상공에서도 UFO가 이렇게 관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자, 이 동영상 장면은, 요거를 마우스를 좀 드래그 해보실까요? 그냥 놔둬보세요. 지금 이제 확대된 지금 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깜빡거리면서 어떤 미확인 비행물체가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지상으로부터 급격한 그 환한 불빛이 터지면서 이 물체는 뭔가 눈치채들이 순살같이 달아나는 장면이 보인다. 바로 여기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마하 75 이상으로 이제 비행하는 그런 이제 아주 현재 화면은 느리게 보이지만
이게 수천 마일 바깥에 디스커버리에서 촬영한 필름이기 때문에 뭔가 눈치챈 듯 급격하게 그냥 방향 전환해서 마하 285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UFO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 필름을 한 게 아니라 디스커버리에서 지구의 경관을 촬영하기 위한 필름이 이렇게 포착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분석한 그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오마의 그 잭 카셜 교수는 이 필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100번을 넘게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사에서 말하는 그 얼음 조각이 잘못 표현된 거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그건 거짓말이고, 실제적으로 UFO가 지상으로 발사된 어떤 플라즈마의 건에 의해서 격추당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방향 전환해서 쏜살같이 날아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사에서는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필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더러 제가 2년 동안 조사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해외 전문가한테 또 검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존 브로는 돌아가신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비행기 사고로 그 전에 5년 동안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다. 거기에 찍힌 것을 제가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그 결과 로드라고 불리는 미확인 비행 생물체라고 할까? 그런 물체가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곤충 또는 어떤 확인할 수 없는 이것이 뭔지 그런 언아이덴티파이드, 그 다음에 UFO로 추정되는 그런 원반형 물체학과 같은 거, 기타 등등이 이제 포착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할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관점을 수립을 하고,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가, 이 물체가. 그 다음에 지능적인 비행 제어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UFO에 대한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1단계는 형태와 비행 방향의 제어가 완벽하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시기는 2001년 4월부터 시작해서 최초 5월 14일날 극적으로 포착이 성공이 됐고요. 그 필름은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2003년도 말까지 총 한 40여 회 정도 제가 시도를 했고, 연구, 조사, 분석에 소요된 시간만 약 150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이제 말씀한 주장에 대한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는 이걸 UFO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의도적 촬영 시도에서 이제 일반 그 전문가나 비전문가, 그러니까 UFO 관계자가 아닌 뭐 천문학자라든가 곤충학자 또는 뭐 기상학자, 그분들이 말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만한 제가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광학현상, 그 다음에 떠있는 먼지 같은 구조물,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곤충이라든가 또는 캠코더 기기의 오류 가능성이 또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전부 다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공 구조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점에서는 저 역시 처음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카메라에 포착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운트 모드에서, 지금 관광 모드에서 이제 그 처음에 촬영을 했는데 점차 찍다 보니까 뭔가 찍히는 것을 알고 마운트 모드에서 촬영해서 인공 구조체적인 그런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 구조체 형태는 이제 마운트 모드를, 그러니까 줌을 많이 당긴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 비행 특성을 보이는가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줌보다는 관광 모드에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UFO가 실제적으로 예각이라든가 직각으로 꺾는 그런 장면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형태에서는 더욱 원가적이나 기존에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원통형, V형, 뭐 삼각형, 심지어 뭐 모터보트 같이 생긴 그런 다양한 형태로 제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책에도 제가 언급을 해놨지만 여기 보시는 이 동영상 장면은 5월 14일 최초로 잡은 뒷부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날아가서 지금 처마 밑에 좀 상공이겠죠.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반복해서 보이시겠지만은 이것이 5초 정도 가다가 갑자기 그 각도를 더 꺾어서 2, 3도 정도 꺾어서 빠른 속도로 이것이 13초 동안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초로 이 필름을 포착한 뒤에 과연 이것이 항공기인가, 이건 생일 가능성은 없는가, 또는 기구나 풍선 그럴 가능성은 없는가, 또 하늘에 떠다니는 먼지가 뭐 어떤 거는 뭐 먼지가 아니겠느냐, 먼지 하나가 저렇게 날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광학현상은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 5가지가 모두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다음 8월 5일 날에는 이렇게 타원 비행하는 이상한 비행 물체를 제가 포착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도 지금 이제 카메라 줌이 풀리면서 이 물체가 타원으로 비행하는 끝까지 장면을 다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시 어떻게 찰나에 이렇게 줌이 풀리게 됐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의 처마와 이 카메라 사이에 줌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초점을 잡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줌이 풀리게 됩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도 그때 마침 이렇게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직각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이렇게 꺾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잡혔다는 거죠. 다음. 이 장면을 제가 프레임 단위로 분석을 해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이걸 인쇄하려면 아주 선명히 잘 보이는데, 위에 이제 그 물체 위에 도움이 이렇게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먼저 프레임이고 이것이 나중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별로 보니까는 이 UFO의 그 도움 원반일 때 각도가 틀어지면서 카메라 쪽으로 이 도움 원반이 정확하게 포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도움 원반형만 잡히는가, 제가 이제 계속 테스트하는 도중에 8월 5일 날 드디어 원통형 UFO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물체가 아주 선명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단 한 카트가 포착이 됐는데, 이 사진은 일본 UFO 연구가의 그 책에도 실린 적이 있고요. 2005년도에. 그리고 이것을 그 육안으로 목격한 한 여성이 있었는데, 모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제가 8월 5일 날 찍고서 한 달 뒤에 강원도에서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분필같이 생긴 이런 막 날개도 없는 그런 비행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5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2000분의 1초로 세팅해서 촬영하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다 30프레임 중에 단 한 프레임만 이렇게 포착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UFO가 거의 직각으로 꺾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측면 아파트고, 저와 아파트 카메라와 아파트 사이에 거의 약 50m가 되겠습니다. 50m 정도면은 고축이 50m 전방에 있을 때 이렇게 카메라에 잡힐까요? 뭐 그런 카메라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은 이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거의 아파트 벽에 다가올 때 순간적으로 그 선체가 빛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이런 타입의 빛 반사는 금속성의 물체일 경우밖에 드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UFO가 이제 비행하는 장면,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지금 여기 그 그래픽으로 처리된 이 거의 7, 80대 그 예각 선에 비행하는 이 장면은 제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갑자기 여기서 또 이상한 물체가 돌진하듯이 일직선으로 비행하면서 순간적으로 탁 멈추게 됩니다. 순간 정지 후에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예각에서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되겠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다시 앞으로. 다 눌러보세요. 네. 자, 여기 보시죠. 네, 여기서 이제 출연해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멈추고,
저는 이 장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도 한 100여 번 정도 이걸 리피트해서 봤습니다. 분석하기 위해서. 과연 이 물체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서 순간전주의 방향을 꺾어서 날아가는가. 이걸 실시간 주밍 확대를 해보니까 제 책에 이제 그래픽으로 도식화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 비행체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기체를 꺾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할 때 약간 밑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기체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 급가속으로 날아갔던 장면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보게 된다면 마치 UFO가 그냥 직각을 꺾어서 터나는 그런 장면을 보이겠죠. 비교적 카메라가 근접해서 찍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속도라든가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이걸 추정해내려면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거리를 여기 근사치를 줘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다음 지금 이 사진 역시 그동안 돔 원반항에 찍힌 물체의 사진, 해외 유사한 사진과 많이 닮을 건데 윤곽선 추출로 인해서 이렇게 물체를 추출해본 결과 윤곽선이 분명하게 좌우 대칭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도 다 할카트가 포착된 사진입니다. 다음. 이 사진 역시 단 할카트가 포착이 됐는데 역시 돔 원반형을 가진 구조체인데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흐릿한 것은 초점이 핀아웃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점이 나가는 거고 물체의 초점은 상당히 선명합니다. 즉 먼 거리상의 주밍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점 상태가 잘 맞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동영상 장면은 한 대의 UFO인지 두 대의 UFO가 같이 뭉쳐있다가 분열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갈래로 같이 똑같은 속도로 V자형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아파트입니다. 50m 전방에. 아파트 뒤로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물체를 봤을 때 이것이 50m 전방에 과연 곤충이겠느냐 아니면 어떤 먼지나 부유물이겠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우측의 사진은 제가 물체의 사진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칼라의 칼라의 강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로 반전시킨 상태에서 확인한 결과 이 밑부분에 배면 부분에 두 개의 밝은 구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조지 아담스키가 지금 그런 비행물체의 사진과 유사한데 조지 아담스키의 사진은 이 구체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사진에 나와 있지만 제가 찍은 것은 2개입니다. 3개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그럼 지금까지 제가 UFO 추정 물체의 사진을 찍었는데 과연 이것이 곤충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일부러 곤충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잡자리죠.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뾰족하게 생긴 물체인데 아마도 로드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 로드 쪽에도 한 1년 반 동안 의도적 촬영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로드가 존재하고 반투명의 그런 몸체를 가진 그런 물체로 보는데 그 중에는 어떤 투명이 아닌 그런 어떤 막대형의 실질적인 그런 물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물체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잠자리가 이런 바람의 방향과 무관하게 또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순간 급정지에서 날아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다른 사진과 달리 윤곽 추출을 해본 결과 이 물체의 도움이 보이고 좌우측으로 선명한 원반 기체 선단이 보이고 밑에는 약간 듬뿍 튀어나온 그런 전형적인 비행 접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기존의 곤충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오히려 UFO를 닮은 그런 물체가 잡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어하고 90도를 꺾는다거나 속도의 변화를 보이는데 변화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가속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정지한다든가 예각으로 꺾는 그런 어떤
기존 비행체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물체가 잡힌다는 사실. 그리고 비행 패턴도 아까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뭐 크로스 비행, 편대 비행, 분열 비행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형태도 뭐 비행기의 날개 같은 것이 없는 원통형, 도원방형, 아담스형, 삼각형, 모터보드 형태 이런 다양한 인공 부조체 형태를 갖춘 물체가 실제로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런 물체가 찍히는데 우리가 그 2년 동안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과연 그걸로 다 끝난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적은 내용대로 그 스테레오스코픽 포토그래핑에 의해서 입체 영상 기술에 의해서 2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체와의 거리감이라든가 입체적인 구조 형태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UFO 탐지기를 이용해서 UFO가 발사하는 그 자기장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LED 불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알람 소리가 울려가지고 UFO가 실제로 잡혔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지금 제가 한 것은 영상으로만 포착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기술과 장비를 도입했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UFO 실존 증거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욕심나는 부분은 이제 비행 패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잡아보는 것을 더 시도를 할 예정도 있고요.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체의 크기라든가 속도 또는 고도, 보통 사진 분석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코어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물체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도 알아야 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로 보였는가, 그 다음에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각도와 이동거리, 고도를 알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각도, 물체가 떠있는 거리를 어떤 다른 대상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정보로 방식을 이용하면서 UFO에 대한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기 전에는 UFO가 실존한다는 것을 저 자신도 인정을 했지만 조사 연구가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서 대중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증거물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의의가 있고요. 그 결과 4가지를 제가 작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UFO는 분명히 실존하는 비행물체다. UFO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물체는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기존 UFO 서적에서 말하는 그런 원반형의 구조체 또는 원반형이 아닌 그런 모선에 가까운 그 원통형, 그런 형태를 분명하게 갖고 있다. 3번째는 그 물체는 고도로 진보된 비행 능력을 갖춘 비행 물체이며 지능적으로 컨트롤되는 지구 밖, 즉 우리 지구 내에서 어떤 선진국에서 개발된 비행체일 가능성은 거의 좀 희박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UFO를 다룬 비행체가 같이 공존할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UFO의 그 중력, 초고속으로 비행할 때 순간적으로 정지했을 때는 보통 300G 정도의 중력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 뭐 기체, 뭐 금속성이라든가 뭐 거기에 어떤 생물체가 타고 있다면 전부 다 박살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관성의 제어와 중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2가지 숙제를 우리 그 인류가 갖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UFO는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FO가 이미 지구 대기권 내에 침투해 있고 상주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UFO 2대가 추정되는 물체가 실제로 그 태양 코로나 바로 밑에 완전히 꼼짝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우리는 외계에서 직접 그 생명체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무선 주파수를 쏘아보내고 또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세팅 계획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그들이 먼저 우리를 발견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UFO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올해 많은 국가에서 UFO 기밀 문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UFO를 더 이상 숨길 그런 과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공식적인 그런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기밀 문서 자체를 공개한 것만으로서도 우주는 UFO 존재를 이제 인정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